그럼 48번째 질문에 이어서 이제 49번째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네, 고품격 매나 토크쇼 백문백답 49번째 질문! 두둥! 후회 없는 마감을 보내는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아, 마감을 앞두고 있으니. 우리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자라면 항상 마감 때 또 바빠지는 경우도 있고 마감 때 또 기로에 서는 경우가 있잖아요. 선택의 기로. 근데 그거를 현명한 사업자라면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마감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런 팁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제가 처음부터 얘기하는데요. 그 마감은 일종의 그 시험하고 같은 것 같아요. 우리 시험을 학교 다닐 때 매번 보면 시험 공부를 닥쳐서 하는 학생이 있고 미리 하는 학생이 있는 것처럼 마감도 보면 닥쳐 물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건 되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렇지만 그 준비하는 것까지도 마지막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후회 없는 마감을 위해서는 후회 없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 초에 맵을 정확히 그려서 한 달에 계획을 세워놓고 움직이는 사업자가 있고요.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맵을 그려나가고 고객 주문 받으면 그때 채워놓고 이런 사람이 있고요. 마지막에 닥쳐서 그때서야 어떻게 됐지? 라고 그리는 사람으로 나눠지는 거죠. 근데 실제로 마감을 무난하게 지치지 않게 잘 하시는 분들 보면 마감할 때 다음 달 준비를 해요. 오히려. 그래서 그 시험 공부 때 보면 오답 노트를 잘 만드는 친구들이 다음번엔 그 문제를 안 틀리거든요. 결국에는 틀렸던 문제를 반복해서 계속 틀리면 점수가 안 오르고요. 틀렸던 문제가 또 다시 왔을 때 그 다음번에는 안 틀려야 점수가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서 월말에는 한 달을 복귀해서 오답 노트에서 틀린 문제 같은 것을 찾아내서 그 다음 달에는 또 실수하지 않게 나가면 계속 사업자로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월 초의 맵과 계획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계획에 대한 중요성을 네.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정말 후회 없는 마감이 있을까 싶기는 해요. 사실은 이제 저도 늘 이제 후회가 많은 항상 마감들을 아쉽죠. 그렇죠. 근데 저는 후회 없는 마감이라는 이 주제가 말하는 뜻이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더 낫고 다음 달보다 그 다음 달이 낫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남는 그 나아지는 그 마감 노하우를 이제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마감할 때 저는 선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제 좀 말씀드리거든요. 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넘어야 될 선이 있고요. 내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거든요. 이 선만 잘 지키면 진짜 우리 사업을 지속 성장 가능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넘어야 될 선은 뭐냐면 나의 한계를 넘어야 돼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본인의 능력보다 20% 좀 낮게 한 발짝 전에 한계를 그어버린대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늘 한 달 내내 두렵다가 목표가 이달의 목표를 너무 간절하게 가고 싶어서 두려웠던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경험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게 또 클로징 됐을 때 느낌들, 그러니까 모든 성공자들이 그 얘기를 꼭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한테 경험이 되어져야 돼요. 이 경험이 되어졌을 때 내가 이달보다는 더 나은 다음 달을 이제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 사업자로서, 파트너로서의 그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업라인으로서 상담을 하잖아요. 마감 때 항상. 그때 상담할 때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넘지 말아야 할 선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첫 번째 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원라인 있으면 제일 밑에서 몇 점이 올랐으니까 넌 사이드 몇 점만 하면 뭐가 돼? 넌 또 위에 사이드 몇 점만 하면 뭐가 돼? 이거를 줄줄이 계획을 짜는 거죠. 이러면서 마감 상담 잘했다 생각하시는데 이거 정말 위험한 거죠. 왜냐면 그 달에 뭐 마감한다고 한 달 다음 달 마감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문제고, 또 다음 달에 그 메인의 점수가 일정치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건 정말 위험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얼만큼 해줄 테니까 너도 얼만큼 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그 대다수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간혹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이고요. 또 대표적으로 넘지 말아야 될 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 어떤 파트너가 그 달에 어떤 직급을 가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점수가 너무 터무니없더라고요. 근데 그 파트너 업라인하고 서로 가겠다고 저한테 이 사람 응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응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응원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는데 그분들이 마감 지나고 나서 마감했다고 두 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랑해달라고. 좀 잘했다고 해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마감했냐 봤더니 고객들한테 가서 6개월치씩 제품을 또 안겼다는 거예요. 물론 그 고객이 싫어하진 않았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정보를 그렇게 유리하게끔 전달했기 때문에 고객들이 6개월치씩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으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파트너 입장에서는 다음 달이 힘들 텐데 3개월 후는 정말 힘들 텐데 그 업라인은 또 파트너를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지원해줬다 자랑하는데 저는 그 업라인이 그렇게 얘기할 때 사장님 제가 제 파트너의 사업을 망쳤어요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됐을 때 3개월 뒤에 사업의 결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3개월 후에 사업이 훅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상담하는 게 제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열심히 했지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감 때는 항상 넘어야 될 선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구별해야 되는데 마감 때 상담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고객도 신용카드가 없고요. 파트너도 신용카드가 없고 나도 신용카드가 없다고 생각하고 상담하시면 그 상담은 올바르게 이루어져요. 대표적인 얘기가 배주원 사장님, 배신혜 사장님 저희죠. 저희는 신용카드가 없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신용카드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마감 상담을 할 수밖에 몸으로 뛰어서 같이 지원해서 끝까지 해내는 것들이 훈련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금은 되나요? 현금은 되나요? 현금은 괜찮죠. 여유가 있다는 거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예. 네, 궁금해서. 신용카드가 이제 진통제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괴로움을 딱 긁어서 통증을 못 느끼게 해주는 그런 나쁜 작용에서 진통제가 없으셨군요. 야, 진통제 끝나면 더 크게 아프잖아요. 더 크게 오지. 어떻게 보면 마감 때 계속 조급하고 내가 치이고 쫓기고 하는 상황이 어쩔 때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있을 수는 있지만 매달, 두세 달, 세네 달 반복된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도 있어. 아까 같은 경우도 이번 달에 내가 지출에 대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됐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한다고 그게 지속 성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속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오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업을 생각할 때는 지속 가능한가 요거를 판단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첫 유혹의 시점, 우리가 삶에서 수많은 유혹이 있는데요. 그 유혹의 시점을 처음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이제 쉬워져요. 그래서 처음을 안 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신용카드는 마감 때는 진통제 역할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정말 적절한 비유를 주셨습니다. 이유경 사장님. 네. 저는 마감 때 이런 매출이라든지 목표에 대한 달성을 마무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마감 날이 지난 다음 날 아침에, 혹은 마감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머리 치면서, 아이고, 내가 망했네,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본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예요. 어떻게 하면 막 본사에 전화해가지고 막 붙들고 울고 막 그랬던 게 있는데, 그거를 안 하는 것도 저는 후회 없는 마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는 이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바로 확인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감 날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뭐 5시 지나서 밥 먹고 하지 뭐 이런 거 하지 말자. 지금 당장 하자. 1번이 뭐냐면 우리 유자격입니다. 유자격. 네, 유자격. 유자격이 이제 개인 회원번호로 150점이잖아요. 149점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150점 이상이 꼭 돼야 됩니다. 자동주문으로 내가 걸어놨어요. 안 돼요. PV가 확실히 150점 나와 있는지 그거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2번은 골드 AD 이상 이제 지금 도전하시는 분들은 액티브 레그 세 번째 액티브 레그 100점이 온전하게 100점으로 떠 있는지 그거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합쳐서 100점 아니에요? 안 돼요. 합쳐서 아니고 직대가 아니어도 상관없지만 꼭 100점으로 한 코드 이상에서 올라와야지 액티브 레그가 달성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고객에게도 적용이 돼야 되는 건데 우리 이제 맵을 보다 보면은 그 실시간 GPB에서 비즈니스 개발 500점, 500점, 500점 맞춰서 고객에게 혹은 우리들에게 이제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를 받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500점, 500점, 490점 이렇게 해서 어이없이 8만 원이 날아가는 그런 경우도 생겨요. 근데 고객의 점수를 보고 여기에 점수가 지금 치약 하나면 그 이상의 소득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안내하지 않았다. 저는 그거는 사업자로서 할 일을 유기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 그리고 이제 우리
유자격 그리고 이제 액티브 레그 100점. 이것을 꼭 신경 써서 우리가 스폰서로서 혹은 사업자로서 해야 되는 거는 반드시 하고 지나가는 마감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유경 사장님이 진짜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 달 같은 건 또 특이한 상황이거든요. 이제 29일 지나고 나면 이제 추석 연휴가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그 연휴가 끝나고 나면 미국 서버가 닫힙니다. 그래서 연휴가 끝나고 나서 그 동안에는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BP 조정이 절대 불가하거든요.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괜찮겠지 하지만 실제로 메나테크 역사상에서 이 실수로 어마어마한 돈을 놓치신 분도 있고, 실제 우리 그룹에서 추모 사장님 같은 건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날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꼭 체크해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몇 명 없는데. 몇 분 계시죠? 출시 중에서 1,0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죠. 맞아요. 이게 실제로 우리 이제 메나테크 이 사업 시스템이 굉장히 전문적이어졌잖아요. 예전에 약간 손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를 기억을 하시고 약간 이제 부비면 안 되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는 얄짤 없이 7시 딱 얄짤 지나고 내일이 30이니까 뭐 되는 거 아니냐,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원하는 직급이 다 뜨고 확인한 거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한두 번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내 삶에서 계속 반복된다면 이건 나의 애티튜드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어떤 케이스냐면 한 2천만 원 넘는 수당을 진짜 날린 분이 실제 계세요. 다른 그룹의 리더신데 그분이 어떤 실수였냐면 자기 유자격 자리에 자동 주문 걸어놓은 거예요. 카드 하나로. 그리고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는데 그 카드를 분실했어요. 그래서 카드를 정지시켰는데 이게 이렇게 걸려 있었던 걸 모르고 그냥 마감이 끝나버린 거죠. 그리고 15일날 수당이 2천만 원 돈이 나와야 돼. 빵원이 뜬 거예요. 아예. 조사해보니까 유자격을 안 했던 거예요. 나 유자격 카드에 걸어놨는데 그 카드를 자기가 분실을 신고한 거거든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있으니까 조금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부러운 게, 그분은 다시 카드 걸면 또 다음 달부터 나오잖아요. 야, 파이프라인이 한 달 막힌 거지, 파이프라인이 없어진 게 아니니까. 야, 이 절망에서도 희망을 보는 눈이. 아니, 고마운 거죠. 근데 이유경 사님은 한 번 실수하신 적이 있거든요. 본인의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아까 전문 용어 나왔죠. 비비면 안 된다. 그리고 얄짤없다. 얄짤없다. 예. 절대 BP 조정 이런 거 안 돼요. 맞아요. 평소에도 안 됩니다. 안 돼요. 마감 날에 항상 이제 양지원 사장님이 불안하셔서 저한테 이제 전화를 주시고, 사장님 알고 계세요. 죄송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 방송하면서 느낀 건데, 이유경 사장님이 의외로 그 이쁜 말보다는 거친 언어가 잘 어울리시네요. 앞으로 자주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향에서 또 전화가 오면 다른 분이 되세요. 다른 언어가 장착이 됩니다. 칼 물면 더 매력적인 뭐 이런 거? 다음에 한번 예를 들어서 저희 뭐 이렇게 특별 손님 중에 경상도 분을 초대하면 이유경 사님 힘들어요. 조절하기 힘들어요. 어떤 버전으로 해야 될지 이해하시죠? 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회 없는 마감을 위한 노하우. 우리는 또 영업은 아니지만 사업이기 때문에 매월 마감을 하죠. 결산을 합니다. 근데 마감에 있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어떻게 선을 가지고 이렇게 마감을 대해야 되는지 노하우를 풀어주셨는데요. 유희성 사장님께서 계획을 반드시 세우고 맵을 월 초부터 들여다보고 월 말까지 끝까지 들여다보면서 계획이 선행된 액션을 해야지만 마감 때 조급하지 않다. 여기에 더불어서 댓글로 박중일 사장님께서 후회 없는 마감을 보내려면 후회 없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 마감과 계획은 이꼬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배재현 사장님께서 넘어야 될 선과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이건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어요. 중앙선 넘으면 안 되잖아요. 중앙선이 넘지 말아야 될 선. 중앙선과 같다. 우리 마감 때 사용하는 신용카드나 이런 것들은. 그리고 넘어야 될 선은 한 개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4차선. 다른 길로 가는 거죠. 계속 맴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 사업자가 절대 넘어야 되지 말아야 될 선을 신용카드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진통제. 뜨끔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유경 사장님께서 체크리스트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질문도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은 또 다음 질문 넘어서 또 이렇게 또 계속 올려주시고요. 마지막, 오늘의 준비된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